안녕하세요. 크리스의 뉴욕 시그널입니다. 오늘 인자기 방송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뉴욕 시그널 녹화 방송으로 대체합니다. 대신 내용은 더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시장은 드디어 고점에서 3% 이상 하락하면서 의미 있는 풀백 혹은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과연 지금부터 사도 될까라는 점일 텐데요. 시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경제가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를 봐야 될 텐데요. 이 성장이 없다면 기업의 이익도 없고 주식의 상승 모멘텀을 찾기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애틀란타 연은은 지표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이 GDP 성장 전망을 제시합니다. 다행히 현재 3분기 GDP 성장 전망치는 현재 3% 수준에서 이 5%로 치솟았습니다. 시장 추정치가 여전히 1%를 약간 상회하고 있긴 하지만 이 긍정적인 점은 전망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겠죠. 이 S&P 500은 지금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레벨에 와 있습니다. 시장의 중단기 추세를 결정짓는 50일 이동평균선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S&P 500은 3월 이후 처음으로 50일 이평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50일 이평선은요, 이제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레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이 레벨의 돌파 여부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죠. 다만 단기적으로 시장은 향후 숨을 고르는 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어닝 시즌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을 그동안 끌어올린 대형 촉매제였던 이 생성 AI 이슈가 대부분 소진됐다라는 점에서 이 확실한 방향성을 찾기는 단기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지금 8월부터 10월까지 시장의 움직임이 이 부진한 시즈널리티로 진입한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도 숨을 고르고 좀 시간을 두면서 기회를 보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 계절성이 아니더라도 상반기에 10%가 넘는 강력한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시장은 하반기에 들어서면 어느 정도 쉬는 타이밍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장이 어느 정도의 조정을 겪을지는 아직 두고 봐야겠지만 차분히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시장을 흔들고 있는 건 중국입니다. 올해 중국 경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되면서 이 포스트 팬데믹 붐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된 것이 사실인데요. 이 억눌린 수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중국 경제가 좀 부진합니다. 데이터도 그렇고요. 지금 20%가 넘고 있다는 청년 실업률도 그렇고요. 물가 자체는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진입할 정도로 중국 경제에 돈이 지금 안 돌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죠. 물론 인플레가 심각한 시기에 중국의 물가 하락은 글로벌 경제에는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의 수출 물가가 급락하고 있는 만큼 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기업들의 비용은 줄어드는 게 사실이니까요. 이건 결과적으로 그동안 가격을 올린 기업들에게는 이익의 확대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디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에는 독이에요. 이 물가가 빠르게 내려앉는다는 건 수요가 없다라는 소리죠. 이 S&P 500 기업들 중 중국 경제의 매출이 많이 노출된 기업들의 비중이 40%가 넘는다라는 거를 좀 볼 때도 그런데요.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 이들 기업의 매출도 둔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악재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기업들의 충격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중국에서 특히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 이 라스베가스 샌즈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론, 테슬라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모두 중국의 노출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네, 여기에 대응하는 시장의 흐름에도 이미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그 현금에서 자금이 빠지고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이 7조가 넘게 쌓였던 이 사이드머니에서 주식 시장으로의 이 엑소더스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 희망 섞인 전망이 있었었는데요. 최근 3주 연속 현금으로
이 엄청난 뭉칫돈이 다시 흘러들어오면서 여전히 이 안전자산으로 현금을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3분기 현재까지 지금 현금으로 들어온 자금이요 1,450억 달러로 지금 2분기 현 시점과 비교해서 더 강력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여기에다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국채로의 자금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시장이 주식, 즉 이 위험으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기는 또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그럼 이 시점에서 투자의 대가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이번 주 발표된 13F는요 월가 투자 그루들의 많은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요 상당히 유의미한 신호를 보여줬는데요. 먼저 2분기의 버크셔의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홈빌더에 대한 베팅이죠. DR 홀튼을 시작으로 NVR이나 레나 등 이 홈빌더의 포지션을 새로 오픈한 건데요. 하지만 이 베팅은요, 이 버핏이 아니라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타드 컴스나 테드 웨슐러가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특히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버크셔의 포트폴리오에서 8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점도 봤을 때는 사실 크게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연준의 정책 금리가 이 정점을 보이는 시점에서 버크셔가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단서는 충분합니다. 이 버크셔는 이미 주택 제조업체인 클레이튼 홈스를 비롯해서 카펫하고요, 바닥재 제조업체인 쇼, 그리고 페인트 부분에 벤자민 무어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이미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 시장에 대한 베팅을 확실히 확대한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큰 그림을 본다면 2분기 버크셔의 스탠스는요 주택 시장에 대한 베팅을 더 볼 게 아니라 이 순매도자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버크셔는 2분기에 맥케슨을 전량 매각한 것을 비롯해서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리고 GM의 지분을 대거 축소하고요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쉐브론도 일부 매각을 하는 등 무려 130억 달러를 팔아치웠습니다. 반면 주식 매입은 50억 정도에 그쳤는데요. 거의 80억 차이가 나는 거죠. 8억 매입에 신경을 크게 쓸 때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버크셔는 최근 2분기 실적에서 현금을 전년 동기 대비 13%나 증가시켜서 이 기록적인 수준의 1,470억 달러까지 지금 모아놓은 상태인데요. 이 정도 규모는 버크셔가 2014년 이후 가장 지금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분기에 시장이 생성 AI 열풍으로 상당히 뜨거웠는데 버크셔는 이를 차익 실현의 기회로 봤다라고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버크셔의 포트폴리오는 5개 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할 만큼 지금 압도적인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그리고 쉐브론이 그것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거는요. 기술 부분의 비중을 1분기 전체 49.3%에서 53%로 대폭 늘어났다라는 점인데요. 이게 이제 기술을 늘렸다기보다는 쉐브론과 같은 지분이 높은 기업이 어느 정도 빠지고요. 애플의 비중이 반대로 늘어났다고 봐야겠죠. 결과적으로 에너지와 파이낸셜 그리고 필수 소비재는 모두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콜먼의 타이거 글로벌하고요. 매버릭 캐피럴 등 이른바 이제 새끼 타이거 컵으로 불리는 헤지 펀드계의 거물들 이런 쪽들도요. 2분기 동안 기술 부분의 지분을 각각 5.2%와 3.5% 정도까지 줄였는데요. 이들이 지분을 줄인 기업들은요.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그리고 뭐 넷플릭스 등으로 이제 올해 가장 많이 오른 기술주들입니다. 차익 실현을 일부 했다라는 의견이죠. 물론 모든 헤지 펀드와 이제 기관들이 지분을 줄인 건 아니에요. 생성 AI에 대한 전망이 확실시되면서 이 해당 기업들에 대한 노출을 대거 늘린 곳도 많습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현재 기술주는 5,800개 이상의 기관에서 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1분기보다 투자가 소폭 더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기술주에 대한 기대가 전체 기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헤지펀드계의 전설로 인식되는 조지 소로스는요, AMD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의 새로운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물이죠. 이 데이비드 테퍼 역시 AMD 230만 주를 비롯해서요, 인텔과 퀄컴 그리고 TSMC, 바이두 같이 반도체와 AI 관련주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특히 엔비디아하고요, 메타 지분을 거의 2배 수준으로 크게 늘렸다고 하죠. 어, 여기에 펄싱 스퀘어의 빌 에크먼 역시 알파벳 지분을 800만 주에서 938만 주로 어느 정도 늘렸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13F로 본 투자 대가들의 움직임을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7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이 연준은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이제 고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험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나타났죠. 연준은 이제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시사를 했는데요. 이 미국의 성장 방향이 과연 강력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혹은 이 중국의 침체가 영향을 미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누를 수 있을지 여부를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